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열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열에 대해서 뭔가 배운 건 있는데 뭐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어렵게 확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는 우리는 열이라는 거는 그런 애야, 그런 성격을 가져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열이라는 건 이제 고교 과정에서는 열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거든요. 자, 근데 이 열역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좀 어렵고, 고교 과정에서 그래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그런지 아주 어렵다고 하는 파트가 그냥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가야 배운다는 소리죠. 그렇다는 소리는 마음 편하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해도 되네요. 하지만 집에서 쫓겨나겠죠?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연력학이라는 건 숫자 계산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연력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식 중에서 기본이에요. 이걸 모른다? 그럼 연력학이 아예 날아간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어유, 웬일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그걸 들고 들어오시고. 오랜만이네요. 들어올 때 들고 들어오는 거 보기 한 4주 만인가? 어. 잠깐만. 유찬아, 네 친구는 어쨌니? 응? 별로 안 친해? 별로 안 친해요? 아, 그래요? 그런 애들도 있더라, 참, 그러고 보니까. 안 친해. 평상시에 안 친해. 학교에서 진짜 안 친해. 근데 학원에 딱 아는 사람이 그 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학원만 오면 친해. 그것도 수업 시간은 안 친하고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주로 친해지더라고요. 주로 게임으로 동맹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신나게 게임하고 있죠. 오늘 11페이지. 비열과 팽창. 자,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연력학에서 가장 기본이자 기본이에요. 수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대신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비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비열. 비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비열만 나오나? 비열만 나와요. 그 다음에 비열에서 열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 거기 보시면 비열이라는 얘기를 하기 앞서서 열량이라고 되어 있죠. 열량은 뭐였죠? 그냥 열에 관련된 어떠한 에너지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열 에너지. 자, 열량이 크다. 그럼 열 에너지가 크다. 열량이 작다. 그럼 열 에너지가 작다.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열량이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라고 비슷하다고 볼까요? 돈. 돈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돈이 많이 들어왔다. 열량이 많이 들어왔다. 돈이 많이 들어왔다. 내 에너지가 많이 커졌다. 그냥 그 정도. 돈이 뺏겼다. 엄마한테 뺏겼어요. 그럼 내 기분도 어떻게 되죠? 많이 다운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다운되겠네요. 그것도 괜찮겠다. 엄마한테 선포하는 거야. 용돈 주신 만큼 성적을 내겠다. 요러면은 용돈 좀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이번 달에 용돈 얼마야? 딱 그럼, 요 정도면 요 정도 받아올게요. 그리고 딱 진짜 그걸 받아오는 거야. 그렇게 두어 번만 하면 엄마가, 뭐야? 얘 진짜 그러네? 용돈 팍팍팍 올려주면 성적도 팍팍팍 올라가 주면은, 스펙터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재협상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용돈 안 올려줘. 그럼 그 다음번 시험번에 바닥을 한번 쳐주고. 그러면 용돈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쵸? 응? 양 같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요. 열량,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어렵게 설명해 놨네요. 그냥 열 에너지예요. 자, 자, 열량의 단위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를 많이 써요. 자, 아니요. 선생님, 줄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맞아요. 줄이라는 단위를 써도 돼요. 에너지는, 우리가 역학에서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니까. 그래서 에너지인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연력학에서는 뭐랄까,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로 하는 게 편하게끔 뭔가를 맞춰놨어요. 생활 패턴 자체가. 그래서 그냥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주로 쓰는 것 뿐이에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볼까요? 세배했어요. 할아버지가 세뱃돈 주십니다.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주신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미쿡 물을 좀 많이 드셔가지고요. 세뱃돈을 주시는데 달러로 주세요. 그게 좋죠. 돈이니까. 돈은 알아요. 근데 이거 쓰려고 보니까 막막하죠. 이거 환전해야 돼?
또 은행 가서 예금하자니, 이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저축해야 되나, 달러로 저축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헷갈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너지인 단위 줄보다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1킬로칼로리, 1킬로칼로리예요. 자, 앞에 킬로가 붙었죠? 킬로가 붙었어요. 거기 보시면은 왜 연력학에서는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를 쓰냐면 물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래요. 물 몇 킬로그램이 1킬로그램을 물 1킬로그램을 몇 도씩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1킬로칼로리라고 정의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킬로칼로리. 그럼 응용해 볼까요? 1칼로리는 어떻게 될까요? K만 빼면 되죠, 양쪽에서. 그래서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1칼로리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나게 다이어트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운동했더니 뭐 한 800kcal 썼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물 800kg을 1도씨 올리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킬로자가 붙잖아요. 이거 10의 3승, 그러니까 1000이에요. 그래갖고 킬로가 붙냐 안 붙냐는 1000배 차이 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km는 참고로 몇 미터죠? 1000m예요. 앞에 킬로자가 붙으면 공 3개만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열량과 온도 변화라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가, 나, 다 3개가 나와 있네요. 자, 한번 거기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색할까봐 좀 천천히 할게요. 어떻게 보면 연력학에서 숫자 노름 나오긴 처음인 것 같아서. 자, 가 상황에서는 물 몇 킬로그램이? 물 1kg이 있대요. 자, 여기에 온도계를 꽂았더니 온도계가 몇 도 증가했대요? 1도씩 상승했대요. 그러면 열을 얼마나 가한 거죠? 물 1kg이고 1도씩 올라갔으니까 열을 얼마? 1kcal에 열을 CA 1kcal에 열을 줬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떻게 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이번 주 거, 지난주 거 계속 안 갖고 왔으면 이거 가져가시고.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은 물 몇 킬로그램이? 물 역시 1kg이에요. 근데 얘는 온도를 얼마 올렸대요? 2도씨 상승시켰대요. 그럼 물 1kg을 1도 올리는데 1kcal니까 그거의 몇 배? 2배가 되니까 얘는 2kcal의 열이 들어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물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 2kg. 온도는 몇 도? 1도 상승. 그러면 얘는 얼마? 얘도 2kg. 칼로리가 열이 들어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요 정도예요.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밑에 비열 한번 볼게요. 비열. 자, 우리가 지금 뭘 기준으로 했었죠? 물을 기준으로 했었어요. 계속. 물. 여기서 말하는 물은 순수한 물이에요. 자, 순수한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거를 1kcal의 열량이 들어갑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물이 아니라요. 다른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어떤 물질이 있어요. X, 어떤 물질? 누군지 몰라요. X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X라는 물질이 1kg이 있어요. 얘를 1도씨 상승시킬 거예요. 그럼 열량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는 얘기거든요. 자, 보통 열량은요, 약자로 뭐라고 쓰느냐? 열량은요, 우리 왜 열량 이렇게 한글로 쓰면 지금 읍섭이잖아요. 그 문자 보면 이렇게 수식 보면 이렇게 알파벳으로 팍팍팍 쓰잖아요. 좀 있어 보이게. 그치? 여러분들 뭐든지 있어 보여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병원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차트를 탁 열면서 이렇게 봅니다. 거기 보면 막 휘갈겨서 써 있죠. 그래. 많이 아프구나. 이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글로 어제 8시쯤 머리 아프다고 함. 이런 거 이렇게 적혀 있다고 써보세요. 그러면 좀 읍섭이잖아. 여기 영어로.
하드가 어떻고 페인이 어떻고 뭐 통증이 있어서 저쩌고 뭐 레프트 라이트 써놓고 막 이러면 뭐 있어 보이잖아. 그것도 이렇게 소문자 말고 이렇게 필기체로 쫙 써놓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서명도 봐. 서명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름이 김수인 이렇게 서명해. 없어 보이잖아 이러면은. 그쵸? 이름도 보면 이렇게 와 이렇게 사장님들 보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휘갈겨 쓰죠. 막 이러면서 써놓잖아. 이게 있어 보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만약 영문으로 사인 날리면은 수인 이렇게 쓰면 읍섭이잖아. 그치? 이것도 김수니까요. 이렇게 써놓으면 있어배잖아. 그치? 뭐든지 있어배야 돼요. 자, 그래서 열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약자로 쓸 때는요, 알파벳으로 대문자 Q라고 많이 써요. Q라고 많이 쓰고요. 여기다 정리해 놓을게요. 그래서 열량은 표시할 때 대문자 Q라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지금 물 1kg 이렇게 써놨죠. 이런 질량은 보통 소문자 M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온도죠. 온도는 보통 이렇게 T라고 많이 써요. 대문자 T로 많이 쓰거든요. 온도는. 됐죠? 이 정도, 이렇게 좀 써놔야 좀 이쁘잖아. 그쵸? 뭐든지 있어 보여야 장땡이에요. 생각해봐.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가 있는데, 비주얼이 괜찮아. 키도 괜찮고, 생긴 것도 괜찮고, 그러면 어디 데리고 다니기도 괜찮잖아. 그치? 남자친구가 딱 쳐다봐도 한숨만 나. 키도, 하는 짓도 목소리도 안 좋아. 그러면은 어디 조용히 짱 박아놔야죠. 그치? 응. 왜 사귄 거야? 그럴 거면.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비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비열, 말 그대로 이름에서 한번 볼게요. 비열. 말 그대로 열의 비율이에요. 비율.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비율이라고. 예를 들어서 물은요. 물의 비율을 1로 놔요. 물이 기준이니까. 근데 어떤 물질은 물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씨 올리는데 2kcal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열량이 필요해요. 그럼 물보다 몇 배 필요한 거죠? 2배 필요한 거죠. 그럼 물의 비열을 1로 보잖아요. 그럼 물은 1kg에 1도씨 올리는데 1kcal가 되는데 물보다 같은 질량에 같은 온도로 올리는데 몇 배가 더 들었죠? 2배의 열량이 더 들죠. 그럼 이 물질의 비열은 물의 몇 배? 2배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열을 물을 1로 봤으면 2배니까 2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뭐에 대한 비율이에요? 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큰지 작은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만약인데요. 1kg 1도씨 올리는데 이번에는 1kcal가 아니라 0.5kcal이다. 딱 얼마예요? 절반이죠? 이러면은 비열이 물보다 절반 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체의 비열은 얼마다? 0.5다. 즉 2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비열이란 표현, 비열이란 표현은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열이 크다. 비열이 커요. 그럼 어떤 물질을 같은 물질이어도 같은 1kg이 있어도 1도씨 올리는데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비열이 크다는 소리는. 거꾸로 온도가 낮아지는데도 1도씨 낮아지는데도 더 많은 에너지, 즉 열량을 방출한다는 소리가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그 뚝배기라는 거 알아요? 우리 왜 찌개 끓일 때 쓰는 거. 자기 뚝배기 뭔지 모른다. 다 알죠? 뚝배기 정도는 알고 있죠? 그거 있잖아.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찝어다 이렇게 얹어주면서 이렇게 찌개 끓고 있는 거. 그쵸? 뚝배기 하니까 국밥 먹고 싶다. 국밥 좋아하는데 국밥에다가 청양고추 팍 집어넣고 다지고 팍 집어 시뻘겋게 만든 거기다 그냥 팍 집어넣고 그냥 팍 말아서 그냥 팍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입에 침 고인다. 현재까지 아침 못 먹었고요. 점심 못 먹었어요.
저는 원래 아침, 점심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요. 생각해봐. 인간이요. 눈 뜨자마자 뭔가를 먹는다는 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눈 뜨자마자 전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눈 뜨자마자 잘 잤다. 거기까지 이해가 솔직히 안 가, 그것도. 어떻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잤다는 소리가 나와? 졸려 뒤지겠네, 그치? 응.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거죠.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일찍 잘 걸. 두 번째, 1시간만 더 자면 좋겠다. 그쵸? 맨날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잘 잤다. 이해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두 번째, 배고파. 근데 눈 뜨자마자 배가 고파, 인간이. 그쵸?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럼 배가 더부룩해요. 일단 일단 자는 동안 소화가 안 되니까 여기 쌓여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 야식은 잘 생각해 봐야 돼. 인간이, 애기들 보면은요, 잘 때, 뭐, 분유 먹여놓으면은 잘 자죠? 배가 차야 잠이 오지. 저는 참고로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잠을 아예 못 자요, 배가 고프면.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꼭 냉장고를 디비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배고프잖아요. 그럼 자다가 깨요. 그러면 자다 깨가지고 식탁에 저기 주방에 가요.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이렇게 딱 했다가 가스레인지 쪽을 딱 쳐다봤는데 뚝배기가 하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열어봐요. 냄비가 있으면 계속 열어봐요. 그럼 뭐가 제일 맛있냐면요. 먹다 남은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 그거 알죠? 살짝 쫄아 있는 그 상태. 야, 여기에 대해 밥솥을 한번 딱 열어봐요. 밥이 있어. 그치?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레이더가 돌아가죠. 얘를 일단 여기다 둔다. 그 다음에 냉장고 쪽으로 가서 반찬을 꺼내요. 근데 거기다 다 때려 넣어요. 그 다음에 비벼요. 자다 말고. 그리고 들고 와요. 그럼 테레비 앞으로 가요. 테레비 앞에 앉아요. 뭘 볼까? 귀찮아. 그냥 최근에 봤던 거 다시 보기 눌러요. 그리고 그리고 먹어요. 그럼 잠이 잘 와요. 그렇게 먹고 나면은. 어쨌거나. 그래서 아침은 잘 안 먹고요. 점심도 사실은 배가 안 고파요. 점심 때까지도.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이게 이제 어떻게 눈치를 먹어. 점심 때까지도 배가 좀 안 고프고요. 요 시간까지도 배가 잘 안 고파요. 그러면 언제 배고프냐면 한 8시쯤. 저녁 8시 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배고파요. 그때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잠은 언제 자는 게 제일 잠이 잘 오냐면요. 해 뜨고 나서 잠이 잘 때. 그때가 잠이 진짜 잘 와요. 뿌듯하지 않아요? 테레비를 주말에 나 다음날 쉬어. 테레비 틀어. 테레비 하죠. 딱 보다가 딱 폈는데 한 5시, 6시, 7시야. 밖에 훤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잠이 잘 오겠군. 그러고 전 소파에서 못 자요. 소파에서는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못 자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 소파는 테레비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편에 이쪽으로 옆으로 있어가지고 보기가 좀 나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은 밥을 식탁에서 안 먹어요. 어디서 먹냐면 거실 한복판에 식탁만한 테이블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밥 먹을 때 어떻게 그냥 먹어. 뭐라도 하나 틀어놔야 밥이 넘어가지.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주방에서 식탁 앞에서 다 같이 온 가족이 말없이 밥만 먹고 있는 거. 무슨 뭐 불교야? 무건수행 중이야? 난 그건 못 하겠어요. 막 답답해. 막 속에서 올라올 것 같아. 막. 뭐라도 좀 틀어놔야지. 척척하잖아. 심심하잖아. 자, 그래서 비열. 자, 오늘의 중요한 얘기는 비열이에요. 제 특징이 있죠. 뭔가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쓸데없는 소리 중간에 참 잘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들었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딴소리해서 좀 까먹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봤을 때 진정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가. 그럼 자기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쯤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들어있는가. 그럼 자기 거예요. 자, 그럼 뚝배기가 나왔었는데 뚝배기는요. 끓일 때 우리 라면 끓일 때요. 뚝배기에다 끓여요. 양은 냄비라 그러죠. 흔히들 냄비에다 끓여요. 냄비에다 끓이죠. 그럼 왜 그렇죠? 불을 켜면 누가 더 물이 빨리 끓어요? 냄비 쪽이 물이 더 빨리 끓어요. 왜냐하면 이 양은 냄비라는 애는 비열이 작아요. 그래서 비열이 작다 보니까는 온도 올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스레인지의 열이 다 뭐에다 들어가요? 물을 가열하는 데 다 쓰여요. 그런데 이놈의 뚝배기는 비열이 높아요. 그러니 같은 온도를 물을 100도까지 끓이려면 뚝배기도 100도까지 막 올라가서 줘야 되는데 여기에 열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끓어요. 대신 장점은 있죠. 열이 뺏겨도 같은 온도가 내려가도 열을 더 많이 뺏겨야 되니까 천천히 식어요. 뚝배기는. 자, 참고로 그럼 머릿속에 둡시다. 비열이 크다? 쉽게 가열되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비열이 크다, 쉽게 냉각되지도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럼 라면을요 뚝배기에다 끓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뚝배기에다가는 끓일 때 좀 시간 걸려도 돼요. 좀 참으면 돼, 그거는. 하지만 라면을 끓였어. 거기까지 좋아. 끓이고 나서 테이블에다 갖다 놓고 먹는데, 문제는 이 뚝배기가 열을 천천히 방출하다 보니까 면이 안에서 계속 익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면이 푸룩푸룩푸룩 퍼져서, 그 있잖아, 그 젓가락으로 딱 떴을 때 이게 여자분들 파마할 때처럼 중요한 건데, 이게 컬이 살아 있어야 되죠. 딱 들었을 때 컬이 탕탕 하고 살아 있어야지. 그럴 때 이렇게 후룩후룩 들어서 불었을 때 슉 빨려 들어가는 맛이 있는데, 생각해봐. 뚝배기다 끓이면은 한 먹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면을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익어갖고 뚝 끊어지죠. 지가 칼국수야? 왜 끊어져? 그치? 응. 그럼 맛이 없잖아. 그래서 뚝배기에다 안 끓여요, 참고로. 라면 하니까 라면 먹고 싶다. 그죠? 라면 먹고 싶다. 우리나라가 1년에 1인당 평균 1년 동안 라면을 몇 개나 먹는지 아세요? 예전에 한번 텔레비에 나왔었는데 1인당 평균 값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겠죠. 평균이 1인당 1년 동안 80개 먹는데요. 평균 값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라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안 드시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나이 젊은 사람들이 라면 먹는 걸로 이렇게 환산해 주면은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하나씩은 먹는다는 소리죠. 잘못하면은. 그죠? 라면 맛있잖아요. 우리나라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왠지 아세요? MSG가 적당히 들어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물의 비열, 물은 1이에요. 물의 비열이. 그러면 비열의 특징,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다. 그럼 비열이 같다는 소리는 두 물질이 어떤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다예요. 자,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돼요. 그래서 맞죠? 자,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물은 비열이 좀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지만요, 추운 데 갔다고 해서 쉽게 온도가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특히 여기 계시는 분 여학생들이야 뭐 그렇게 심각하게 온도가 높은 곳 낮은 곳에서 생활할 필요는 거의 없는데, 우리 남학생들은 나중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시게 되면은 혹한기 훈련, 얼마나 멋있어요. 하얀 옷 입고 눈밭을 뛰어다니는, 멋있잖아요. 혹서기 훈련, 얼마나 멋있어요. 그 땡볕에서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닐 수 있는, 파이팅. 그쵸?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열량, 비열, 질량, 온도 변화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 수식 하나를 써드릴 텐데, 수식은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집에서 요즘엔 다 이제 열쇠 잘 안 돌리고 번호키 쓰죠. 자, 자기네 집 번호키 번호를 종이에 써가면서 열심히 암기했다. 거수. 없죠, 이런 사람. 어떻게 하죠? 누르다 보니까 기억이 난다죠. 맞아요. 저보고 우리 집 비밀번호 몇 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안 나와요, 입에서. 패턴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번호를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최고 쥐약이 뭔지 아세요? 와, 난 이 번호키는 진짜 못 열겠어요. 앞에 숫자가 2개 뜨더라고요. 띡띡 눌렀더니 깜짝 놀랐어. 번호가 1, 2, 3, 4 순서가 아니야. 무작위로 나와요, 순서가. 와, 이거 랜덤이더라? 우와, 그럼 나처럼 패턴으로 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못 열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있죠. 핸드폰을 이용합시다. 갖다 대면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은 저는 핸드폰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얼마 전에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었고 꺼내기가 나빠고 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순간 패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우리 집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딴 집이 보면은 쟤는 뭐지? 도둑인가?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저 한 집에 오래 살아서 다행히 앞집 사람들이 다 나는 아니까 왜 저러나 저러고 말 텐데, 처음 이사 간 사람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특히 밤에 남자가 늦게 문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좀 당황스러울 때가 현관, 아파트 현관. 진짜 어려워 이거는. 그죠? 아파트 현관은 이것도 안 돼. 공동 현관은 이게 안 돼요. 이걸로 다 해버리면 좀 위험하니까. 번호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치껏 봐서 지나가는 사람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쵸? 근데 내 집에다 내가 이거 눌러서 거기서 열리는 건 좀 그렇더라. 이거 존심 상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거기 보시면 Q는 C, M, 그 다음에 T, 여기 온도를 소문자 T로 써줬어요. CMT. 자, 그래서 Q는 CMT라고 썼는데, Q는 뭐죠? 여러분들, Q는 열량, C는 비열, M은 질량, T는 온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학원에서 저는 그런 건 잘 안 하는데, 이름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재밌게 바꿔서 하는 건 전 잘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써 있어요. Q는 C암탁, 뭐 이렇게 써놓기는 하는데, Q는 C암탁 이렇게 쓰는 거, 중등 버전에서 그냥 C암탁,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C암탁이라고 하고요. 가끔 이제 고등과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업할 때 약간 이렇게 비속어를 섞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상한 거 있어요. 하여튼간 그런 건 안 할게요. 여러분들 착한 어린이라 그런 거 들으면 충격받아갖고 밤에 잠 못 자요. 아셨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된소리 나오게 하는 거 막 그런 거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치? 친구들이 화나게 하면 친구야 그러지 말으렴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야, 야, 야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남자애들 둘이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쟤는 뭐지? 무슨 초등학생이 정상적인 언어보다 비속어가 더 많어. 우와, 문화적 충격받았어. 그리고 예안이한테 예안아 저거 알아? 그랬더니 알긴 안돼. 쓰지는 말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래. 이 비속어를 너무 몰라도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이게 뭐야? 그래도 좀 그쵸? 그치 그래? 그치? 최소한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 웃으면서 욕하잖아. 야, 야 이러면서 상대방 하하하 웃고 있잖아. 빙신된 거예요, 그러면. 그치? 그래도 좀 알아야지. 자, 그래서 나쁜 거는 알아는 두 대 써먹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Q는 CMT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비열과 열, 거기 밑에 보시면 표 보시면은요, 물, 비열이 얼마죠? 1이죠. 콩기름 얼마예요? 0.47. 알루미늄 0.21, 납 0.03이죠. 그럼 이 중에서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가 팍팍팍 많이 변하는 거는 비열이 작은 누구죠? 납이 되겠네요. 참고로 납은 갖고 노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별로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비열에 의한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낮과 밤에 해풍하고 육풍이 있어요. 자, 요거 좀 설명을 할게요. 낮과 밤. 자, 여기 육지, 그 다음에 여기 바다. 아이고. 올해는 바닷가 구경도 못 해봤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바닷물에서 수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첫 번째, 모래 있어요, 바닷속에. 두 번째, 물에 나오면 찝찝해요. 세 번째, 굳이 제가 발 담근 물에 나 머리 담그고 싶지 않아요. 됐죠? 그 다음에 수영장도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쟤네가 저기 발 담근 곳에 나 머리 담그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싫어요. 수영장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할만하더라. 그게 뭐지? 지금 빙빙빙빙빙 돌아가는 물 있잖아. 무슨 풀? 그 유주풀인가 뭔가 그거는 이렇게 구명조끼 있고 거기 둥둥둥 떠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더만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가더라고요. 그건 좀 할만하더라. 그 다음에 맞다. 그런데 가서 수영복 입고 나올 때 정상적인 수영복 입고 나오면 되지. 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많이 그 가리지 않은 수영복 입고 오시는 분들. 민망해 되게. 아저씨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아저씨들 요즘에 위에도 다 입잖아 이렇게. 아니 왜 이걸 벗어? 그리고 알죠? 그 수영장에서만 입을 법한 그 삼각 팬티. 그거 하나 입고 뛰어다녀. 어우 민망해. 그죠? 여자분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비키니 입고 뛰어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저는 한 번 봤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 봤어요. 있었어 한 번. 집사람하고 둘이서. 야, 쟤 뭐냐? 그러게 여기가 해변이야? 그러면서 막 뒷담 깠던 기억이 나요. 어쨌거나 근데 되게 착한 사람이더라. 이모인 것 같은데 조카 데리고 와서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되게 착한 이모죠. 근데 이모가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조카랑 왔는데 뭐 비키니야. 근데 아니,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가. 어쨌거나
그다음에 남자분들이 주로 그러신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치? 그러면 구명조끼라도 잘 입고 다니면 좋은데 왜 이렇게 벗고 다녀 이거는 또 프로에 치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근데 또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쵸? 몸이라도 좋으면 이해라도 해. 여기 뭐 초콜릿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달고 다니면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몸은 듀공에 가까워. 그쵸? 진짜 물 위에 잘 뜰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안 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요. 올해는 바닷가 안 가봤다. 여기 물이에요. 여기 육지예요. 참고로요. 물하고 육지하고요. 물하고요. 누가 더 비열이 더 크냐면 물이 비열이 더 커요. 그 소리는 뭘 뜻하는 거죠? 햇빛을 비추면은 물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요. 육지는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고요. 햇빛을 끄면 육지는 물은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지만 육지는 빠르게 온도가 내려간다는 소리죠. 그럼 낮이에요. 햇빛이 있어요. 뿅뿅뿅뿅뿅뿅뿅. 여기는 물이 천천히 가열되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물이 차가워요. 육지는 겁나게 뜨거워서 뜨거워요. 가열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는 뜨거우면 팽창하죠. 팽창하면요. 상승기류가 생겨요. 위로 올라가요. 차가우면 여기는 하강기류가 생겨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내려왔던 물이 어디를 향해서? 여기 내려왔으니까 물이 퍼져나가겠죠?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바람은 불어오는 데를 바람 기준으로 잡거든요.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그래서 이거를 해풍이라고 불러요.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이쪽이 차갑고 이쪽이 뜨거우니까 하강기류가 생겨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육지에서 바람이 부는 육풍이라는 게 불게 되겠죠.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바뀌어요. 또 대륙하고 육지 사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죠. 이게. 그게 계절풍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계절에 따라 바람이 부는 거, 육지하고 바다 사이에 바람이 부는 거, 그 다음에 산과 계곡에서 바람이 부는 거 역시 다 뭐 때문이다? 비열 때문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실게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시면은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열팽창이라는 게 나와요. 열팽창. 자, 그런데 여기는 한번 쭉 훑어보시면요. 다행인 거 하나 있죠. 거기 계산 있어요? 계산은 없어요. 그쵸? 하지만 고교 과정에서는 계산이 있었어요. 과거형이네요. 그죠? 지금은 빠졌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잘 못해요. 그래서 뺐어요. 대학 과정으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안 가시면 안 배워도 돼요. 그쵸? 응. 나쁘지 않네요. 그럼 생각 좀 해볼까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뭐 할까? 그죠? 나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열팽창.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열을 받으면 분자 간의 운동이 어떻게 되죠? 활발하죠. 분자 간의 운동이 활발하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물이라든가 기체 이런 애들은 무거운 애가 밑으로 내려오고 차가운 애가 위로 그러니까 차가운 애가 밑으로 내려오고 무거워서 그다음에 가벼운 애들이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죠? 대류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고체는요. 여기 금속 덩어리예요. 고체는 팽창했다고 해서 가볍고 수축했다고 해서 무거워서 막 위치가 바뀌어요. 안에서. 고체 안에서 막 위에 있던 애가 밑으로 내려오고 막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에펠탑 같은 경우 이제 위에가 따뜻해지니까 위에 있던 쇳덩이가 밑으로 내려오고 아래에 있던 쇳덩이가 위로 올라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원자들은요. 열을 받으면 운동이 활발해져서요. 얘네들의 사이거리가 어떻게 돼요? 얘 사이거리가 그냥 늘어나요.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모든 방향으로 늘어나겠죠. 조금씩 늘어나요. 이거를 팽창이라고 하고요. 이 팽창이 일어나는 이유는 열 때문이다. 이걸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열팽창은 언제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고체에서만 일어나요. 유체, 즉 물이라든가 기체도 팽창은 해요. 하지만 팽창한 다음에 무슨 현상이 생겨버리죠? 대류 현상이 생겨버리죠. 하지만 고체는 팽창을 해요. 하지만 대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만 한다? 팽창이라는 것만 합니다. 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열팽창 거기 보시면 얘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고체의 열팽창에서 거기 보시면 바이메탈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이메탈을 볼 일이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놈의 바이메탈은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되게 기계적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서 현재 열 재는 기계가 좀 비쌌을 때 저렴하게 사용되는 용도로 쓴 게 바이메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바이메탈이 적용된 온도 센서는 볼 일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닥다리 방식인데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두 금속을요,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이 나온 것처럼 두 금속을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놔요. 자, 그런데 얘는 열팽창이 잘 돼요. 얘는 열팽창이 거의 안 돼요. 밑에 있는 애가. 그럼 열을 가하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애가 팽창해요. 밑에 있는 애도 팽창을 조금 하겠죠? 위에 있는 애가 겁나 많이 팽창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애가 많이 팽창해서 휘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팽창이 다른 두 금속을 두 개를 겹쳐놓고요. 가열했을 때 열팽창이 작은 쪽으로 휘어져 버려요. 그럼 온도가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수축하면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다시 또 열을 가하면 벌어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벌어지면서 휘잖아요? 그럼 스위치가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강제적으로. 그러면 식으면 다시 붙겠죠. 스위치가. 또 가열되면 스위치가 다시 떨어지게끔. 왜? 휘어서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쓴 게 바이메탈이에요. 거기 보시면 전기다리미에 바이메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쓰는 다리미에는 바이메탈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는 열전자쌍이라는 게 들어가요. 요즘엔 다 열전자쌍이 들어가지 바이메탈이 들어가는 애는 없어요. 바이메탈이 들어가는 애들의 특징은요. 소리가 나요. 특정 온도가 중에 띡 하고 소리가 나서 그냥 전원이 차단돼요. 그리고 특정 온도 이하가 내려가면 다시 접점이 붙어서 띡 소리가 나면서 다시 붙어요. 되게 기계적이죠. 이런 거는. 그래서 볼 일은 별로 없는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내면 주로 뭐 낼까요? 어느 쪽으로 휠까 예측해봐라. 가열되면. 혹은 어느 쪽으로 휘었으니까 위에 있는 애하고 아래 있는 애 중에 누가 더 팽창이 잘 되는 애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정도. 그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고체 열팽창 우리의 생활하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뭐 다리 이음새라고 되어 있죠. 다리 이음새는요. 여러분들 다리 보시면은 다리 상판들은요. 서로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어요. 여름에는 팽창해서 이렇게 좀 가까워지고요. 겨울에는 좀 늘어나게 돼 있죠. 이거를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 가열되면 늘어나니까 그럼 상판이 이렇게 들어 올려져요. 이런 식으로. 구겨져요. 그럼 아스팔트 다 깨지겠죠. 위에가. 그래서 망가져요. 그 다음에 지하철 타면은 왜 지하철 타면 이런 소리 나죠? 둥둥 둥둥 이런 소리 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레일과 레일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어서 그래요. 거기 레일 지나갈 때 소리가 나서 그렇거든요. 그게 안 벌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레일이 팽창하면 또 휘겠죠. 잘못하면은. 그래서 뭐 붙여놓은 것 뿐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체의 열팽창, 액체도 팽창을 해요. 액체도 팽창을 합니다. 액체도 팽창을 하는데 대류 현상도 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수은 온도계 뭐 있잖아요. 왜 끼달해가지고 이게 빨간색 왔다 갔다 하는 애. 그래갖고 요즘에는 병원 같은 데서 그럴 일 없겠지만 예전에는 아프면 이렇게 입에 물고 있어 라고 이러고 있었던 거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없어요. 아니면 겨드랑이에 끼고 있어. 그런데 다 좋은데 겨드랑이 꼈던 건 뺐으면 최소한 좀 닦아서 옆에 사람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냥 주는 거야 더럽게. 그치? 자, 그래서 걔네들은요 거기 있는 액체가 열이 올라가면 팽창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열 팽창 때문에. 내려가면 다시 또 수축하는 거고. 그냥 팽창이에요. 그래서 팽창이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됐죠? 팽창까지 얘기가 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얘기가 다 된 것 같고요.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뒷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8번 문제 하나 있거든요. 금속이 어느 쪽으로 팽창하고 누가 더 비열이 큰지 열 팽창 정도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8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요? 그거 하나 풀고 잠깐 쉬죠. 이주야 졸리지? 이 시간이 원래 좀 졸려. 학교 갔다 왔지. 에어컨 바람 시원하지. 밖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선선하지. 그래도 지금은 이따가 7시쯤이 제일 졸려요. 저녁도 먹었지. 그럼 더 졸리죠 이제. 근데 이놈의 잠은 왜 자려고 누우면 안 올까요? 이게 참 불문율이에요. 자려고 누우면 이게 또 유튜브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잠깐 자전거 떨어뜨리는 거죠. 탁 들어, 어씨 하고 한 대 쳐 맞으면 이제 잠이 또 깨고, 그쵸? 어? 저요? 제가 보는 유튜브는 놀랄 거예요.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보는 주는 유튜브는 책 읽어주는 거, 오디오북, 다큐멘터리, 뉴스, 그 다음에 가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다음에 특정 특정 방송을 얘기하자면은 한국인의 밥상,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 또 이렇게 집 소개해 주는 거. 그건 뭐냐면 이제 시골 같은 데 이렇게 집 져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보면 이렇게 막 혼자 나무로 집적대는 사람들 보면 오두막 같은 거 이렇게 져놓고 거기서 전원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서 도시가 좋구나 그런 거 한 번씩 느끼고. 그쵸? 도시가 아유 거기서 밤에 야식 먹으려도 배달도 안 되고, 응? 쿠팡도 안 될 거 아니야 거기는. 어우 야, 난 그건 못 참아, 배달 안 되면. 얼마나 좋아. 지금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딱 갖다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쵸? 그래갖고 저 한번 밤늦게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배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감사하게 인사드렸죠.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고 정말 우러 나왔어요. 정말 뭐랄까, 고맙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걸 갖다 주는데. 얼마나 좋아. 다음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쵸? 심지어 저녁에 시키면 진짜 몇 시간 만에, 그것도 있더라? 시키면은 2시간 만에 갖다 주는 것도 있더라? 마트에서 사다가 아예. 그것도 좋더라. 그것도 되게 대박이야. 근데 우리 동네 안 돼, 그 서비스. 분당은 된대더라. 부럽다. 자, 그 다음에요. 자, 8번 볼게요. 자, 8번. A하고 B가 있는데 이렇게 휘었죠? 밑에 게 B고요. 위에 게 A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A하고 B가 있으면 B도 늘어나긴 했는데 A가 겁나 많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그럼 같은 열을 가했을 때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많이 팽창한 거예요? A가 더 많이 팽창한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밑에가 C고 위에가 A예요. 그럼 A가 C보다도 더 팽창을 많이 했다는 소리죠. 휜 쪽으로 가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얘가 더 많이 휘고 얘가 적게 휘니까 휜 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B하고 C가 있네요. 자, 밑에가 B고 위에가 C면은 C가 더 많이 팽창한 거고 B가 더 적게 팽창한 거죠. 그럼 C하고 B 중에서는 C가 더 커요. 자, 그럼 우리 서열을 한번 매겨보자. B보다는 C가 작으니까 B가 제일, 이런 전문 용어로 써볼까요? 호구네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잘 하잖아요. 그거야. 여러분들 학교 처음에 갔을 때, 야, 누구랑 싸웠대. 야, 누구랑 싸웠대. 야, 누구랑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 그럼 누가 1등이야? 얘야, 얘. 그럼 쟤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얘랑 싸웠대. 얘랑 싸웠대. 얘 다 졌대. 얘 뭐야? 얘 호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는 C가 더 크네요. C. 그 다음에 C보다는 누가 더 커요?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A가 그럼 그러니까 A가 열팽창이 제일 크고요. 열팽창하고 B열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A는 열팽창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가 열팽창이 제일 작게 일어나는 물질이네요. 그러면요, 나중에 A, B, C라는 물질 갖고 집을 짓는다. 그럼 사실은 집 질 때는 뭘로 짓는 게 좋은 거예요? B로 짓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A로 집 짓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에 늘어났다가 겨울에 수축됐다가 이걸 한 1, 2년 반복하면 우리 집 무너져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B열이 제일 적은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됐네요. 여기까지 하면.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거는요, 결국은 여러분들 수식이 나오는 건 뭐밖에 없죠? Q는 CMT. 그쵸? Q, CMT. Q는 CMT. 시암탑? 이라고 합시다. 자,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질문 있어요? 마지막에 질문 있어요? 자, 멋있게 한번 해봅시다. 저 질문 있습니다. 눈총 맞아가면서 한번 하면 돼요. 조용히 끌려나가면 되죠. 야, 미쳤냐? 끝나고 하지 좀 뭐. 그러면서. 그치. 요즘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학폭이라고 해서 잡혀가죠, 요즘에. 그쵸. 그럴 때는 친구들한테 조용히 얘기하면 진짜 친구야, 아이 고마워. 너 때문에 자꾸 늦게 끝나. 그러면서 좋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근데도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애들은. 그쵸? 그래? 나 잘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